안녕하세요. 달콤한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손주 돌봄, 5년이면 충분히 길죠? 그런데 이 5년이 한 할머니의 노후를 통째로 앗아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7세 박순희 할머니,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어요. 외롭긴 했지만 퇴직금과 연금으로 검소하게 그래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대기가 6개월이나 걸린대요.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부탁드려요. 순이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럼 서준이 데려와. 할미가 봐줄게. 다음 날 아침 5살 서준이가 왔습니다. 할미, 작은 손으로 달려와 안기는 손주. 그 순간 순이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서준아,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계란말이요. 알았어. 우리 서준이 계란말이 해줄게.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서준이 얼굴 보는 게 기쁘고 함께 놀이터 가고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린이집 대기가 아직이라서요. 한 달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꼭 보답할게요. 순이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귀여운데 뭐가 힘들겠어요.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어린이집비가 월 80만 원이래요. 지금 저희 형편에 너무 부담이 커서요.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비 아낀 거 나중에 꼭 드릴게요. 순이 할머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죠. 그렇게 일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석 달 되고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오전 7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려오는 시간이에요. 엄마, 서준이 잘 부탁해요. 우리 오늘 야근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마. 저녁 9시, 10시가 넘어서야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에 대여섯 번. 순이 할머니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준이 아침 준비하고 유모차 끌고 놀이터 가고 점심 챙겨 먹이고 낮잠 재우고 간식 주고 저녁 준비하고 목욕시켰습니다. 밤 10시 서준이를 보내고 나면 녹초가 됐어요. 허리는 점점 아파왔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친구 은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이번 주 목요일에 등산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자. 미안, 은숙아. 서준이 봐야 돼서 못 갈 것 같아. 야, 너 요즘 우리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손주 보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도 살아야지. 알아. 근데 애들이 바빠서 어쩔 수 없잖아. 조금만 참아. 전화를 끊고 순이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사이에 확 늙은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손주 보는 게 행복한걸. 조금만 더 하면 어린이집 들어갈 거야. 하지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서준이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모아둔 돈. 3년 전엔 3,8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서준이 간식 사주고 옷 사주고 가끔 외식하고. 그래도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순이 할머니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서준이 학원비도 대주고 싶다.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돈이 그리고 자신의 노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8살, 순이 할머니는 67. 매일 아침 7시 초인종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엄마, 서준이 오늘 학교 끝나고 데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라. 하지만 저녁 6시쯤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요. 9시쯤 갈게요. 9시는 보통 10시가 됐고 10시는 11시가 됐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하루 17시간을 손주와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저희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만 부탁드려요. 주말 워크숍은 한 달에 2~3번씩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은숙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문 열어봐. 은수가, 왜 왔어? 야, 너 요즘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두절이야. 걱정돼서 왔지. 거실에 들어선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엔 서준이 장난감이 가득하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순이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피곤한 정도가 아니잖아. 너 많이 늙었어, 솔직히. 허리는? 작년에 디스크라며? 응.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 버티고? 순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5년째 매일같이 손주 보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해? 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계속 말했어요.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끝나고 돌봄 교실은? 왜 맨날 내가 봐야 돼? 애들이 바쁘잖아. 맞벌이인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하는데 너만 호구처럼 이러고 있어. 은수가 목소리 좀 낮춰. 서준이 깰라.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해. 너 행복해? 순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글쎄요. 서준이랑 있을 땐 좋은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이 생활이 언제 끝날까 싶기도 했어요. 그날 밤 서준이를 보내고 나서 순이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깊어졌고 눈가는 처졌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일 가볼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원엔 가지 못했습니다. 서준이를 맡길 곳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순이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 지연을 마트에서 봤습니다. 며느리는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지연아, 가방 새로 샀네. 아, 네. 회사에서 성과금 나와서요. 하나 샀어요. 그래, 예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성과급이 나올 정도면 형편이 나아졌겠구나. 이제 서준이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겠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 좀 어때? 형편이 좀 나아졌니? 아들은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그래요, 엄마. 그럼 이제 서준이 학원 같은 데 보낼 수 있겠네? 영어 학원이라도. 며느리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요즘 영어 학원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지금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는 서준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가방은 살 수 있는데 손주 학원비는 없다고요?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다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1,000만 원. 1년 사이에 또 1,000만 원이 줄었어? 생활비에, 서준이 간식비에, 가끔 외식비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줄 수는 없는데. 순이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어요. 괜찮아. 아직 1,000만 원 있어. 검소하게 살면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약값은 어떻게 하나. 그 순간 문득 든 생각. 내 통장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을까?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 가족인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서준이 유모차를 밀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숨이 찼고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은수가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진작 갔어야지. 내일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 날 정형외과 진료실. 환자분 허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MRI 결과를 보시면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어요. 무거운 거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유모차는요? 8살 아이 유모차는 안 밀어도 되는데 가끔 업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없다뇨? 환자분,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5kg 이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수술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지. 너 이러다 큰일 나. 알아. 오늘 저녁에 얘기해 볼게. 저녁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 순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왜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많이 안 좋대.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래. 그래서 말인데. 서준이를 매일은 못 볼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 끝나고 돌봄 교실 같은데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돌봄 교실이 자리가 없어요. 대기가 석 달이래요. 그럼 그동안 저보고 일 그만두래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어린이집에 넣으면 방과 후까지 해서 월 80만 원이에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요. 순이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편찮으신 거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휴가 며칠 써서 버틸게요. 그 사이에 방법 찾아보세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칠간 며느리가 서준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 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밀린 집안일도 했어요. 허리 통증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역시 쉬니까 좀 낫네. 하지만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저도 회사 일이 밀려서 힘들고요. 내일부터 다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세요? 지연아.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정말 힘들거든. 어머님, 그럼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요. 제발이요. 저희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이 할머니는 결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손주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서준이를 봤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은숙이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너 또 보고 있는 거야? 응.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 내가 그렇게 호구처럼 굴면 애들이 계속 이용할 거야. 왜 그걸 몰라? 알아. 근데 어쩌겠어. 내 손주인데. 은숙은 화가 났습니다. 손주는 손주고 너는 너야.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전화를 끊고 순이 할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순이 할머니는 소파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이해해요. 하지만 며느리의 손에는 또 다른 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더 비싸 보이는 가방. 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순이 할머니는 다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넣었나? 불안한 마음에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600만 원. 2달 만에 400만 원이 줄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쓴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는데. 순이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맴돌았어요. 5년 전 3,800만 원. 지금 600만 원. 3,200만 원이 사라졌어. 다음 날 아침 순이 할머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거래 내역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5년치 전부요. 은행 창구 직원이 두툼한 거래 내역서를 건넸습니다. 5년치 전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문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5년 전 처음 서준이를 봐주기 시작했던 그때 통장 잔액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상한 거래 내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출금, 메모 생활비 지원, 100만 원 출금, 메모 긴급 자금, 80만 원 출금, 메모 손주 양육비. 순이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출금한 적이 없는 돈들이었어요. 다음 장, 또 다음 장.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체 내역. 받는 사람 이지연.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순이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총 3,500만 원. 5년 동안 3,500만 원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어디 갔지? 옷장, 책상, 화장대, 부엌 서랍. 어디에도 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쓰레기통 옆 재활용 박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펼쳐보니 자신의 통장 사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메모. 며느리의 필기체였습니다. 비밀번호 1234. 생활비 인출 200만 원 마이너스 완료.
순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믿고 산 거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숙아, 나 지금 집으로 좀 와줄래? 제발. 30분 후 은숙이 달려왔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은숙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너 동의한 거야? 아니, 나 이런 거 몰랐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어. 은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순이야, 이거 5년 동안 3,500만 원이야. 내 노후 자금 전부잖아. 순이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은수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600만 원밖에 없어. 연금이랑 합쳐도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은숙은 분노했습니다. 이 나쁜 것들. 순이야, 이건 절도야, 절도. 고소해야 해. 고소? 내가 내 아들이든 뭐든 이건 범죄야. 내 동의도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갔잖아.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가족?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5년 동안 내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간 게 가족이야? 순이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뭐 한 거야, 은수가. 5년 동안 손주 봐주면서 내 허리 망가뜨리고 내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은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순이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은숙이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은숙 이모, 왜 여기 계세요? 서준아, 아빠 엄마 오셨어? 할미 좀 편찮으셔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다.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들어가서. 은숙이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순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준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이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해? 내일 아들 내외 불러. 그리고 이거 보여주고 똑똑히 따져. 돈 돌려받아야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해야지. 안 하면 넝거지로 늙어가는 거야.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내게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5년 동안 뭘 잘못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지연이랑 같이 좀 와줄래?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와봐. 꼭 와야 돼. 전화를 끊고 순이 할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들어와. 앉아.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그걸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치 거래 내역이야.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볼게. 이거 너희가 한 거 맞지?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내 통장에서 3,500만 원이 빠져나갔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그리고 대부분이 지연 씨 통장으로 이체됐더라고. 내 동의도 없이.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말은 안 했어. 다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뭐냐고. 며느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 돈을 훔쳤어요? 그럼 이 거래 내역은 뭐야? 여기 이체받는 사람 이름이 이지연이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을 바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요, 서준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었어요. 뭐? 어머님이 서준이 봐주시면서 쓰신 돈이잖아요. 기저귀값, 분유값, 간식비, 옷값. 그거 다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서준이한테 돈 쓴 건 맞아. 근데 그건 내가 기꺼이 쓴 거고, 내 통장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간 건 다른 문제잖아.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락요? 어머님이 통장 비밀번호를 서랍에 메모해 두셨잖아요. 그럼 쓰라는 거 아니에요? 순이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적어둔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5년 동안 무료로 서준이 봐주신 거 저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요, 어린이집에 맡기면 월 80만 원이에요. 5년이면 4,800만 원이죠. 저희가 오히려 손해본 거 아니에요? 순이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계산해 보세요. 어린이집 5년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어머님 쓰신 돈이 3,500만 원이면 저희가 1,500만 원 아낀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연 씨, 나는 손주가 좋아서 너희 부부 힘들까봐 도와준 건데 그게 거래였어? 거래라니요. 저도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어머님은 집에서 애 보는 것만 하셨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집에서 애 보는 것만? 나 5년 동안 하루 17시간씩 서준이 봤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내 허리는 망가졌고 무릎은 성한 데가 없어. 친구들은 다 잃어버렸고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저희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는 건 알아. 그래서 기꺼이 도와준 거야. 근데 내 동의도 없이 내 노후 자금을 가져간 건 이건 아니잖아. 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이 할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알고 있었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해? 5년 동안 엄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순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내가 너희한테 뭐가 모자랐길래?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답 없어요. 저희도 할 말 많지만 참을게요. 그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민수야. 오늘부터 서준이 못 봐줘. 그리고 내 돈 돌려줘. 며느리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이 아니라 서준이 양육비예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5년치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믿었던 게 이거였어?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호구였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사흘 동안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은숙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밥이라도 먹어.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어. 입맛이 없어. 은숙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결정해야 해. 고소할 거야, 말 거야? 모르겠어, 은숙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고소하면 범죄자 되는 거잖아.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통장에 600만 원밖에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순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이 순이를 데리고 구청 사회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김 복지사가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5년 동안 본인 동의 없이 통장에서 3,500만 원이 인출됐고 대부분 며느리 계좌로 이체됐다. 맞으시죠? 네, 맞아요. 김 복지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동의 없이 타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건 불법이에요. 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김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잔액이 600만 원이시죠? 기초연금 받으시나요? 네, 월 30만 원 받아요. 그럼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시나요? 순이 할머니는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식비, 병원비, 최소 80만 원은 필요해요. 기초연금 30만 원에 통장에서 50만 원씩 쓰시면 1년이면 통장이 바닥나요. 그 다음엔요? 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복지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선택하셔야 해요. 법적 조치를 취하실 건지 아니면 가족과 합의를 보실 건지. 합의요? 네. 고소는 하지 않는 대신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합의서를 받는 거죠. 공증까지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소를 안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합의서가 있으면 최소한 법적 근거는 생기죠.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날 저녁 순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어. 대신 조건을 제시할 거야. 은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첫째, 빌려간 돈 3,500만 원을 갚을 것. 한 번에는 힘들 테니 월 50만 원씩. 둘째, 손주 돌봄은 이제 주 2회 4시간으로 제한할 것.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편지 쓸래? 아니면 만나서 얘기할래? 편지 쓸래. 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서 쓰고 싶어. 순이 할머니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지연 씨.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구나.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5년 동안 서준이를 봐준 건 엄마가 기꺼이 한 일이야. 손주가 좋았고 너희가 힘들까봐 돕고 싶었어. 하지만 내 동의 없이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건 잘못된 거야. 그게 아무리 서준이를 위한 돈이었다 해도 말이야. 엄마도 이제 늙었어. 앞으로 병원비도 필요하고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해. 고소는 하지 않을게. 너는 내 아들이고 서준이는 내 손주니까. 대신 두 가지만 약속해줘. 하나, 가져간 돈 3,5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갚을 것. 5년 10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둘, 서준이는 이제 주 2회 4시간만 봐줄 수 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거든.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야. 사랑한다, 민수야. 서준이에게도 할미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편지를 다 쓰고 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순이 할머니는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틀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그래. 생각할 시간 좀 줄래요? 알았어. 일주일 줄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근데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전화를 끊고 순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어요.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 조건 받아들일게요. 월 50만 원씩 갚을게요. 합의서도 쓸게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준비해둔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해. 공증도 받을 거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지못해 서명했어요. 그리고 서준이는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4시부터 8시까지만 봐줄게. 더 이상은 못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순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나가고 혼자 남은 순이 할머니는 합의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서를 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월 25일 순이 할머니의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됐어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한 번도 빠짐없이. 순이 할머니는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어느 화요일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미, 서준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손주. 서준아, 왔니? 어서 와. 서준이는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요. 할미도 보고 싶었어. 우리 서준이.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8시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알았어. 문이 닫히고 순이 할머니는 서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준아, 뭐 하고 싶어? 할미랑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알았어. 그림 그리자. 4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8시 정각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서준아, 아빠 엄마 왔다. 인사하고 가야지. 할미,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오렴. 문이 닫히고 순이 할머니는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목요일에 또 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내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 날 금요일 은숙이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다음 주 수요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갈게. 정말? 야, 몇 년 만이야. 그러게.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수요일 순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산에 오르는 건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가 공기 좋다. 그치? 이래서 등산 가는 거야. 순이야, 내가 오늘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순이 할머니는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은수가 나 그동안 뭐하고 산 걸까? 과거는 과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지. 그날 이후 순이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엔 서준이를 봐주고, 다른 날엔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도 가고, 병원도 규칙적으로 다녔어요. 통장 잔액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고, 기초연금 30만 원에 자신의 생활비만 쓰니 오히려 저축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서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미, 나 매일 안 와도 돼? 순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미도 할미 인생이 있거든. 근데 서준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오렴. 할미는 안 외로워요? 가끔 외롭지. 근데 괜찮아. 할미한테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미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해, 우리 서준이. 그날 저녁 아들이 서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 순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응? 뭐가? 그냥. 건강은 괜찮으세요? 허리는 아직 좀 아픈데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순이 할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알아. 근데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대신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한테도 전해줘.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들은 놀란 표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나도 좀 생각해 봤어.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애매하게 해서 너희도 헷갈렸을 거야. 그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는 엄마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하지만 가족으로서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이 할머니는 은숙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 당연하지. 내 인생 사니까. 은수가 그동안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순이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은수가 나 다음 달부터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 다녀볼까 해. 와, 좋은데? 너 옛날에 글씨 잘 썼잖아. 응, 남편 떠나보내고 그만뒀는데. 다시 시작해볼까 싶어? 그래, 해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순이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자랑스러웠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냈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이제 1,200만 원이 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 돈, 그리고 검소한 생활로 조금씩 모은 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서준이가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서준이는
키도 많이 컸어요. 할미,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서준이 대단한데? 어떤 그림 그렸는데? 할미 그림 그렸어요. 서준이는 가방에서 상장과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림 속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제목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할미. 순이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준아, 고마워. 할미 울어요? 아니야, 할미 안 울어.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두 사람은 그날 오후 함께 쿠키를 구웠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넣는 동안 둘은 계속 웃었어요. 8시 아들 내외가 서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왔죠? 그래, 요즘 칼퇴근하니? 네, 지연이가. 아니, 와이프가 일찍 퇴근하는 부서로 옮겼거든요. 그래, 잘 됐네.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가 서준이 생일인데요.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초대였어요. 갈게. 몇 시에 가면 돼? 6시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 고마워. 다음 주 토요일 순이 할머니는 서준이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집안은 풍선과 리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케이크도 준비돼 있었고 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 가득했습니다. 할미, 왔다. 서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서준이. 할미가 선물 준비했어. 와, 뭐예요? 열어봐. 서준이는 선물 포장을 뜯었습니다. 색연필 72색 세트였어요. 우와,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할미가 알지. 그림 잘 그리는 우리 서준이한테 딱이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로 정확히 1년 됐어요. 600만 원 갚았네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앞으로도 계속 갚을게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알아. 너희 믿어. 순이 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조금은 부드러워진 얼굴. 케이크 촛불을 끄며 서준이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미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순이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할미도 우리 서준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것. 다음 주 수요일 복지관 서예 교실에서 순이 할머니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4글자 마이너스 사랑하되 상처 주지 않기.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순이 씨, 글씨체가 정말 단아하고 아름답네요. 마음이 편안해진 게 글씨에 다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은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수업 끝났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좋지. 뭐 먹을까? 칼국수 어때?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그 집. 좋아. 칼국수 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수가 나 요즘 생각하는데 내년쯤엔 작은 일이라도 해볼까 해. 일? 무슨 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나처럼 손주 돌봄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한테 상담해주는 거. 와, 좋은데? 너 경험도 많으니까 딱이겠다. 응,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잖아. 그래, 해봐. 난 내가 자랑스러워. 순이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이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맑고 밝았습니다. 아, 그리고 허리도 많이 좋아졌어. 물리치료 받고 무리하지 않으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순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배운 것들. 희생은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그날 이후로도 순이 할머니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서준이를 만나고, 수요일엔 서의 교실에 가고, 금요일엔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엔 복지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매달 25일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67세에 깨달았어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손주를 돌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착취당하지 마세요. 베풀되 당신의 존엄까지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